잔금일 당시 해제되더라도 여기는 12%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분양권 취득 당시의 상황에 따진다는 거는 세율을 따진다는 게 아니고요. 네. 주택 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면은 세법 규정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늘 좀 시간을 빌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부터 이제 많이 바뀌는데요. 네네. 취득세가 지금 중과 규정이 있잖아요. 네네. 중과 규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8%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이상이면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네네. 그 취득세율이 너무 높죠. 네. 근데 지금 당장 정부가 취득세 중과를 폐지한다고는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럼 그 중과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우선 이제 취득세 중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말로 설명드리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좀 몇 가지 만들어 왔거든요. 지금 여기 사례 보면은 납세자가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이 A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에 안양에 있는 분양권을 샀는데 이 안양에 있는 분양권 취득 당시 안양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럼 요대로 가면은 지금 안양에 있는 주택에 대한 잔금을 치를 때 잔금 치르는 날이 2023년 2월이거든요. 네네. 요 날이 이제 안양의 주택 취득일인데 네. 이대로 가면은 안양 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이 됐었겠죠. 원래대로 하면은. 네.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일시적 2주택이 아니면 원래 취득세가 8%입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면 8%인데 네. 지금 이 안양에 있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기 전에 네. 이제 이번에 그 안양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걸로 발표가 됐거든요. 14일인가였죠? 그렇죠. 이제 네. 오늘 발표가 나고 네. 그 조정 지역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관복 고시일인데 그 관복 고시일이 11월 14일입니다. 네네. 그 11월 14일에 이제 안양이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되는데 그러면 이 납세자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뒤에 이 비분양권의 잔금을 23년 2월에 치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입니다. 네. 그럼 잔금일 기준으로 이 사람은 비조정 지역에 있는 비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비다시주택, 이 비분양권에서 비다시주택으로 바뀌는 이 비다시주택은 네. 취득일 현재는 비조정 지역에 있기 때문에 비조정 지역 두 번째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비조정 지역 두 번째 주택은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그러니까 8%에서 1%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여기 네. 취득가액이 지금 분양가가 5억 8천이었기 때문에 네. 6억 이하는 취득세율이 1%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취득세가 8%가 아닌 1%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유리해진 케이스죠. 이번 그 조정적 해제가 분양권 전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됐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지금 11월 14일 즈음에 요 기간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취득일이 잔금일이니까 네. 잔금일은 무조건 11월 14일 이후에 치러야 되겠죠. 조금이라도 먼저 내려고 하셨던 분들은 그냥 바로 조금 더 지연하고. 그렇죠. 놓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잔금을 계속 늦추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이제 저번에 블로그에서 그 인천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인천에 지금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들은 잔금을 최대한 조정지역 해제까지 늦춰라. 그런데 이제 조정지역에 그 잔금일이 이미 지나버린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잔금을 계속 늦추다 보면은 지연 이자가 굉장히 많이 붙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잔금을 딱 10%만 남겨놓고 이제 잔금을 미루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이번에 혜택을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이고 네. 잔금이 일부 남아 있어도 그 일부 잔금이 미납돼 있으면은 취득을 안 보거든요. 네. 잔금이 완납이 돼야 취득으로 보니까 저 11월 14일 이후에 잔금을 완납하면은 조정지역 해제된 이후에 취득을 한 거니까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2주택일 때 얘기고 네네. 이제 3주택인 분들도 있잖아요. 3주택인 분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다주택자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예. 제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3주택 사례를 한번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납세자가 A주택 하나, B주택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똑같이 21년 2월에 안양에 있는 C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이 분양권 살 때는 여기 안양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이대로 갔으면은 이분은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은 취득세율이 12%거든요. 네. 12%면은 사실상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금액이죠. 네. 예, 요거 분양가가 뭐 한 7억이었다. 네. 그러면은 취득세를 8,400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안양이 이제 2022년 11월 14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니까 네. 해제된 상태에서
요 시분양권의 잔금을 치러버리면은 23년 2월에 시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치르면 그 잔금을 지급한 날이 취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주택 취득 당시에는 안양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죠. 네. 그러면 이 시다시주택은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입니다. 네네.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의 세 번째 주택은 취득세율이 8%거든요. 그렇죠. 네. 8%니까 이때는 취득세가 8%를 이제 계산해서 내는데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는 네.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진다. 아. 분양권 취득일 당시 안양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으니까 네.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잔금일 당시 해제되더라도 여기는 12%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분양권 취득 당시의 상황에 따진다는 거는 세율을 따진다는 게 아니고요. 네. 주택 수를 가지고 따집니다. 아, 주택수와 세금 부과와는 좀 다르다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수 계산할 때는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은 만약에 여기 시 분양권이 시 다시 주택으로 바뀌는 시점 있잖아요. 네네. 요 바뀌기 전에 A하고 B를 팔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시 주택 취득일 당시에는 주택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중과가 안 되는 거냐? 음. 그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시 분양권 취득 당시에 시 분양권 포함해서 3주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주택이 3개 있는 걸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다만 세율을 적용할 때는 지금 시 다시 주택의 취득일 현재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네네네. 그 비조정 지역 세 번째 주택으로 봐서 8%를 적용하는 겁니다. 어... 조금 어렵죠.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세금 적게 내려면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야 감사드리죠. 항상. 취득세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취득세는 법무사님들이 지자체에다가 취득세를 등기를 할 때 그때 취득세를 내게 돼 있거든요. 네. 그때 취득세를 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무사님들이 이제 신고를 하고 그 지자체에서 취득세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는데 네. 거기서 이제 지자체들 한번 거르긴 합니다. 잘못 신고된 거는 거르긴 하는데 만약에 취득세 중과가 아닌데 네. 중과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자체에서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이게 중과가 아니라고 잡아주면 좋은데 네. 생각보다 그거를 잘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 취득세 중과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이제 손해를 안 입으려면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해야 된다. 예. 내가 뭐 복잡한 사례가 아니고 그냥 1주택만 사겠다. 네. 이런 분들은 큰 이슈가 없는데 네. 이렇게 분양권이 낀 다주택자들은 네. 조정지역 지정 해제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네.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예, 이제 취득세 사례를 2개 더 가져왔는데 세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을 때 이제 일시적 이주택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양도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이걸 네. 잘 들으시면 나중에 양도세도 나오는데 좀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겁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은 취득세가 8%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취득세가 8%인데 일시적 이주택은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 가는 과정에서 잠깐 이주택이 된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취득세 중과하면은 과도한 제재니까 일시적인 이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를 안 하는데 네. 이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있거든요. 네.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신규 주택 취득할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다 조정 지역에 있으면은 네. 2년 안에 일시적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요. 네네. 이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고 신규 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 중에 한 곳이라도 비조정 지역이 있다. 네. 그럼 비조정 지역은 규제를 가하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3년입니다.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을 때 네네.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 사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요걸 착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네네. 일반인들이. 네. 지금 납세자가 서울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조정 지역입니다. 서울은. 네. 그리고 2021년 2월에 인천 송도가 이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네, 조정적이었죠. 예, 송도는 이제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2021년 2월에는 당연히 조정 지역이겠죠. 네. 그래서 송도에 있는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네.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은 항상 이 신규 주택 취득일, 이때 신규 주택이 송도잖아요. 네네. 송도의 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규제가 가해지는 겁니다. 네. 근데 이때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원래는 1년이었는데 네. 이게 최근에 개정돼 가지고 이제 둘 다 조정 지역이라 하더라도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2년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이거 얼마 전에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주택 취득하고 2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 이분은. 네. 그래야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비주택 취득할 당시에는
취득세를 중과를 안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일시적 이주택 기간 안에 종전주택이나 A주택을 팔 거라고 가정을 하고 네. 우선은 중과를 안 하니까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5억이었잖아요. 네. 그 5억이었으니까 취득세는 1%를 이제 내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2년 안에 A주택을 팔아야 되는 걸로 이분이 알고 있었는데 네. 그 사이에 송도가 조정지역에서 이제 해제돼 버렸죠. 11월 14일 기준으로 해제가 되니까 네. 이분이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일시적 주택이 둘 다 조정지역이면은 2년인데 네. 한 곳이라도 비조정지역으로 3년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안 판 상태에서 네. 이 B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버렸으니까 네. 나는 이제 이 A주택,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은 B주택의 취득세가 중과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그랬으니까. 예. 제가 오다가 제 블로그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한 3명을 봤거든요. 방금 네. 오다가도. 아, 오시다가? 이게 이제 착각이라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일시적 이주택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따진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신규 주택 취득일에는 이 B주택이 조정 지역에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A주택도 조정 지역에 있었죠. 네네. 그럼 둘 다 조정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무조건 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바뀌지가 않는다. 그렇죠. 3년으로 네.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사례 보시면은 2년 지나서 지금 A주택을 팔아버렸거든요. 네네. 그럼 이분은 이 B주택이 원래 2년 안에 못 팔면은 8%를 냈어야 되잖아요. 네네. 조정지역 2주택이니까. 근데 최초에 이분은 1%밖에 안 냈거든요. 네. 그러면은 7%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뒤통수를 엄청 크게 맞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예, 7% 추징당하면서 이게 이자 상당액까지 내야 되니까 네. 부담이 아주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런 케이스에 이제 당하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 이제 취득세 중과에서 마지막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택을 증여로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사례인데요. 네. 지금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은 네. 취득세가 12%로 중과가 됩니다. 네. 이거 제가 지금 여기 문구를 잘못 써놨네요. 지금 증여한 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요. 아, 증여한 자가 다주택자인 경우. 예, 예를 들어 이제 부모님이 다주택자예요. 네. 근데 본인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니까 네. 그 중에 한 채를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죠. 네. 근데 자녀가 무주택자여도 취득세가 중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다주택자면은. 아, 증여를 하는 분이 다주택자이면 예. 자녀가 무주택자이라도 그렇죠. 어... 대부분 무주택자인 자녀한테 증여를 하죠.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서 이 말하는 다주택자는 네. 이제 증여하는 자가 다주택자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주택자인 부모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네. 그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는 네. 12% 취득세를 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12% 취득세가 부과가 되려면은 요건을 3가지로 갖춰야 됩니다. 세 가지요. 예, 첫 번째 증여하는 자가 다주택자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증여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중과가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증여를 해야 되고요. 네. 세 번째 너무 싼 주택은 중과를 안 합니다. 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여기 이상이니까 3억 원도 포함됩니다. 네네. 그걸 이제 증여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데 네. 요 사례에서 이제 증여를 좀 늦췄던 분들 네. 이제 11월 14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주택을 증여를 해버리면은 네. 이때는 취득세 중과가 안 됩니다. 요 사례 한번 봐볼까요? 네네. 부모님이 지금 서울에 A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인천 송도에 B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B주택은 이제 취득할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공시가는 여기에 많이 올라가지고 6억이에요. 네. 송도가 올해 공시가격이 엄청 올랐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2022년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인천 송도가 조정 대상 지역에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제된 뒤에 네. 부모 입장에서는 요 B주택이 공시가격이 높기 때문에 종부세가 많이 나와요. 네. A주택하고 B주택 합산해서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 요 B주택 그리고 지금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요거를 증여하겠다. 네. 여기가 이제 전세보증금이 많이 들어있으면은 부담부 증여하면은 양도세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양도세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증여세가 얼마 안 나오죠. 네, 부담부 네. 증여하면은. 요 B주택을 자녀한테 이제 증여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부모 입장에서는 다주택자잖아요. 네. 그럼 이 첫 번째 요건은 갖췄습니다. 네. 그리고 공시가격도 3억 이상이죠. 네. 현재 6억이니까. 네네. 그럼 세 번째 요건도 갖췄죠. 네. 그런데 이 송도에 있는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돼 버렸잖아요. 네네. 해제된 뒤에 증여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을 못 갖췄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 갖춘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때 취득세율이 12%가 아니고 네. 원래 이제 주택의 증여 시 취득세율은 3.5%거든요. 네네. 거기에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 합하면은 이제 4%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4%가 적용이 되고 네. 또 이거를 증여하실 분들은 가급적 올해 증여하는 게 좋습니다. 올해요. 예, 내년이 아니고 올해. 그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바뀌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고 네. 5년 안에 팔아버리면은 그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이 네. 이제 원래 증여를 하면 증여 당시의 시가가 취득가액이거든요. 네. 근데 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 안 해주고 애초에 이 주택 증여한 주택을 취득했던 부모의 취득가액 있죠. 네. 그 부모의 취득가액을 다시 끌고 와 버려요. 아. 그러면 절세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이걸 취득가액 이월과세라고 그러는데 네. 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려면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네. 5년 안에 처분하면은 5년 안에 처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몇 년으로 바뀌냐면 10년으로 바뀝니다. 아, 10년으로요? 네.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증여하고 음. 이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 안에 그걸 처분하면은 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네. 증여할 당시 시가로 계산해 주는 게 아니고 네. 당초 증여했던 아버지의 취득가액. 아버님의 취득가. 예, 그러면은 아버지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증여세는 증여세대로 내고 네네. 완전 불이익이 있는 거죠. 어. 근데 가급적 그걸 피하려면은 이제 네네. 올해 증여를 하면은 이제 이율과세가 5년이 적용되는 거니까 좀 네네.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아파트잖아요. 송도에 있는 네. 아파트. 네네. 요거를 지금 증여할 때 조정지역에서 해제되고 증여하면은 취득세율이 4%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4%인데 취득세율은 취득세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취득세 과세 표준이 어떤 걸로 계산되냐면은 시가 표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 표준이요. 예, 시가 표준액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준 시가고 네. 기준 시가는 다른 말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고시가격이죠. 네네.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공동주택 고시가격이 6억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저거 시가는 한 9억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은 취득세 과표가 9억이 아니고 6억으로 계산된다는 겁니다. 올해 증여하면은. 네네.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시가 상당액으로 바뀝니다. 시가 상당액이요. 시가 상당액이 그 네.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취득 과표가 확 올라가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가급적 증여를 하실 분들은 네. 올해 하시는 게 좋고 이제 올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취득세 부담이 중과 부담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정 지역 해제된 곳에 이제 주택을 증여할 분들은 네. 올해 증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여하실 분들은 진짜 올해 잊지 말고 챙기고 증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네. 까딱 잘못하면 폭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